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연등회에서 큰 화제가 됐던 로보스님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하신 분인데요. 바로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장 성원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5월에 큰 행사 바로 연등회 끝나고요.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연등회 행사는 끝났지만 불교 이제 문화부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말에는 유네스코 위원회 그 총회가 부산에서 네,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 불교의 어떤 문화재들이 유네스코에 네, 등록되기도 하고 네. 산사들이 등록돼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활동하는 준비도 하고 또 불교 미술 대전도 전시회도 준비하고 항상 일이 많습니다. 네. 정말. 방송 전에 스님께 명함을 받았는데요. 문화가 미래다. 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을 이제 더 넘어서 우리 한국 불교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한국 불교의 강점이 바로 이 문화적인 부분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현재 조계종 문화부장을 이제 소임을 맡고 계신데요. 그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화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기존 사업이 있고 몇 년 해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가장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다가가는 사업은 산사 음악회. 네. 전국에서 하는 산사 음악회를 이제 문화부에서 총괄 지원하고 네. 또 운영을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교 미술 대전, 불교 미술 전시회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일반인들은 잘 이렇게 접촉이 되기 쉽지 않지만은 전통 사찰 지원이나 네. 그다음에 문화재 사찰 보수, 개축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예. 하고 그 위원회들을 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는 그런 업무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사실. 네, 스님 하고 계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장면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인상 깊은 것으로 꼽은 게 바로 우리 로보스님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을 기획하신 분이 바로 성원 스님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되고 또 진행되었는지 좀 그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과학적인 어떤 그런 데 대한 흥미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입장인데 네, 한 3년 전에 연등회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이렇게 이제 그때는 초기에 좀 일어서서 걷고 네. 이런 모습이 있는데 네, 우리 전통 연등회 행렬에 로봇도 함께 손잡고 걸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의견을 냈는데 그때는 또 제가 문화부장도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재밌겠다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작년에도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또 일이 또 많으니까 이제 또 타 부서에서 예. 의견은 제시할 수 예, 있었는데 예. 계속 꾸준히 이 얘기를 했는데 우연찮게도 작년 8월에 이제 제가 문화부장으로 이렇게 네. 소임이 바뀐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건데 뭐 제가 이렇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네. 이게 굉장히 청소년들이 네. 로봇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피차 축제라는 것이 함께 더 기뻐하고 더 동참하는 데 의의가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로봇을 세워서 처음에는 연등을 들고 걷게 하자.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진행을 했죠. 네. 근데 의외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이제 젊은이들, 특히 네. 어린이들에게 이 연등회가 음. 그냥 전통 행사, 뭐 어른들의 행사가 아니라 네.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등회 그렇죠. 네. 행렬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즐거움과 흥미를 주자.
그러므로 해가지고 불교가 이렇게 현대화된 산업과 이렇게 친밀한 모습을 네. 보여줄 수 네. 있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을 네. 하고 시작한 네. 겁니다. 아, 근데 너무 파격적이다. 불교와 로봇. 불교는 굉장히 그 전통적인 면을 강조하는 종교고 로봇은 최첨단 산업의 분야인데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가라고 하는 이제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음. 처음 스님께서 아이디어 내셨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뭐 냉소는 아닌데 네. 약간 뭐 이렇게 웃고 네, 또 스님이 또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는구나.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네, 그게 실현되리라고는 뭐 재밌겠지 이 네.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일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실체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조금 단계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의외로 이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걸어다니는 로봇이 하도 TV에 많이 나오고 막 뛰어다니고 덤블링도 하고 네, 태권도도 하니까 네, 그렇죠. 뭐 이제 데리고 와서 네, 이제 계약을 하고 우리가 참가만 시키면 되는 줄 알고 네. 회사를 막 전화를 하니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요? 의외더라고. 네, 왜 그러냐고. 이 돈의 문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많이 그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기술이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안 불안하다는 되나 거예요. 막 뛰어다니던데 하니까 그거는 프로그래밍 된 거고. 그래서 의외로 좀 난관에 부딪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비 로봇 그를 이제 결정을 하고 네. 하는데 합장을 못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봇이 뭐 이제 춤도 추고 다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럼 합장하는 거 연습하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프로그램 해야 된다고 네. 며칠간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아이고 로봇 행자 너무 이렇게 섭외에 너무 네, 네.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가비 스님이 합장 잘 하시던데요. 그리고 그거를 엄청 네. 연습을 하고 네. 그 프로그램을 다시 짜고 해서 그나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불교가 빨리 로봇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직 그렇죠. 네. 로봇은 그렇지만 이제 AI와 항상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하드웨어적 로봇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불교가 이제 사상적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AI 바탕으로 하는 접근이 있고 또 하드웨어적으로 로봇과 어떤 기계 문명 있잖아요. 그거라고 네. 하는데 휴머노이드는 또 인간을 닮은 로봇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닮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닮을까? 정말 외형으로 닮아가고 있는데 네. 이제 AI의 발전으로 이제 의식까지 닮아질 수 있을까? 이거는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네. 근본적으로 제가 이때까지 쭉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불교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그 저항이 오히려 타 종교보다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천동설로 계속 지고 있다가 지동설이 됐을 때 네. 가장 그 과학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종교적 저항인 거예요. 그랬죠. 근데 불교는 네. 그런 저항이 본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교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전통적인 거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 그렇죠. 그 무구증왕 대다라니가 세계 가장 오래된 이제 네. 목판 인쇄본인데 그것도 불교 경전을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속 활자본 또 세계 최초가 성경보다 67년인가 빠른 네, 뭐 네. 불경을 찍은 거잖아요. 네, 네. 그렇지 불경은 본래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기술을 네. 받아들이는 것에 아주 익숙하고 또 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네. 요즘은 전통이라는 것도 함께 우리가 보존하다 보니까 네, 네. 전통에 더 무게를 둘 뿐이지 불교는 항상 진보적 미래에 대해서 좀 진보적인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방편으로서 언제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는 방법으로는 열어놓고 있는 게 예.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로봇 스님이 앞으로 미래 불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로봇 스님이 단순히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합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스님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스님께서 이 로봇 스님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고 관심 있게 보신 점이 있을까요? 로봇을 처음에는 로봇 자체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동참을 시킨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왜 우리 동자성도 네. 성복을 입히고 네. 뭐 이렇게 가사를 하게 하고 그러면 네, 네, 더 네. 친근감이 네, 가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로봇 스님으로 하자. 음. 그래서 이제 장삼하고 뭐 가사라 그러지 많이 네, 가사니까 네, 네. 성녀는 아니죠. 네, 이제 네. 예비 성인데 이제 많이 가사를 입히는 수준으로 하자. 음. 이럴 또 생각하니까 그래도 많이 가사를 입히려 그러면은 5개라도 줘야 된다. 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녀라 그러지만 네, 네. 스님은 비구계를 받은 그렇죠. 것이고 네. 우리 일상생활 규범을 받으면 많이 네, 가사를 네.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보면 성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성녀 흉내를 내자. 네, 네. 우리 동자성 같이 네, 네, 네. 그 수준으로 했는데 의외로 이게 가사 이제 5개를 주려니까 너무 네.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간단히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5개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는 살도 음망주 네, 네. 5개를 그냥 네. 줄라 그랬어요. 네. 살생하지 마라. 근데 로봇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바꿨어요. 음. 로봇이 지켜야 될 5개를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하다가 보니까 다 어느 정도 이제 해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는 로봇 그 자체가 지켜야 될 5개라기보다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네, 네.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로봇은 종속적이니까 네. 그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네. 그렇게 만들면 로봇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로봇 5개라고 하지만 로봇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5개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제가 그 덧붙여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만의 가사라는 건요, 스님들 가사를 보시게 되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사미승, 처음에 정시 스님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조각이 나지 않은 가사를 이제 수하게 되는데, 이런 가사를 그러니까 사미승이 입는 가사를 만의 가사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로봇 스님은 정식 스님은 아니고 아직 예비 스님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계 5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반 불자들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도 과충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계율에서 완전히 이렇게 큰 웃음을 짓더라고요. 정말 좀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 반응도 이제 직접 보셨을 텐데요. 어땠나요, 선생님?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단순 호기심으로 막 뛰어오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어린 불자가 네. 로봇 스님한테 와서 편하게 이렇게 합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마치 로봇들이 합장을 하는 거 보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네. 인식하는 로봇과 저 어린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봇이 네. 다른데 미래에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친구같이 반려자같이 네. 우리가 도반이잖아요. 네. 네. 도를 닦는 반려자같이 네, 네, 네. 로봇도 함께 삶을 살아가는 네. 반려자가 네. 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행사가 끝나고 일반 시민들은 불교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 또 재밌는 일을 이제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요. 반대로 어떤 일을 처음 시도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좀 우려 섞인 이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로봇 스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은 없으시던가요? 전반적으로는 저희들도 이제 모니터링을 아니할 수가 없고 네. 또 우리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한 95% 이상은 네. 굉장히 호감적이고 네. 흥미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네. 굉장히 이렇게 임팩트 있게 이렇게 받아들고 이런 건데 몇 분들은 이제 진지하게 이제 염려하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로봇을 저렇게 이제 성녀라고 로봇 스님이라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주지 않는가 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의견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뭘 시도하려면은 그렇죠. 악의적 의도가 네. 아닌 이상은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네. 또 아쉬운 점이 있으면 그것을 또 변경시키고 조정해 나가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로봇스님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요게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 최초로 시도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로봇스님이 연등에 어떻게 참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어떻게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참여시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이제 나중에는 스님의 모습으로 다 참석하지 않고 네, 일반 어떤 제가자의 모습으로도 음, 로봇이 참석해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로봇이나 어떤 기술의 발전은 우리들의 불편함이나 우리들의 상황의 어려움 같은 것을 해소해주고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더 함께 기뻐해주는 이런 식으로 기계 문명은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너무 두려움이나 거부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만이 새로운 문명이 빨리 적응이 되고 또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는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축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로봇을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좋은 그 친구, 좋은 도구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등에서 활약하신 그 로봇스님들의 역할이 좀 그렇게 친숙해지는데 좀 도움이 됐다라고 좀 저는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AI가 우리 삶 속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AI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맺어져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불교 문화에서도 AI가 큰 분야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 AI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까지는 될지 몰라도 AI라는 것이 어떤 특정 산업이나 특정 분야, 특정 어떤 지역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 네, 전 지구적으로 그다음에 모든 세대에 같이 동시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문화 현상이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한 번의 편리성은 뒤로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네. AI의 어떤 건 논리적 로직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한 한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는 각자가 빨리 체크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빨리 AI에게 맡기고 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도 AI에게 맡기고 네. 우리는 또 다른 가치 추구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편리해지는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막연한 두려움,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 요즘 이제 AI가 나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또는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정말 아무 소용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우리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불교가 전해줄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비슷한 논리로 계속 이렇게 취한되지는 않겠지만은 산업혁명이 처음 나왔을 때 기계를 부숴버리자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네. 그런 운동이 영국에서 굉장히 네네. 심하게 일어난 적이 예. 있어요. 우리가 AI에게 우리의 일자리가 뺏기지 않나 네. 이런 거는 저는 뭐 과감하게 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미분과 적분도 배우고 엄청난 어려운 걸 많이 배웠지만 나는 네. 사회에 나와서 한 번도 그걸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사회에 네. 나와서는 전혀 새로운 것을 또 네. 우리가 학습하면서 네. 그 자리를 지키고 업무를 네. 하듯이 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거는 기본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AI라는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오히려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일의 갈래가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일이라는 업무라는 그거는 사라질지 몰라도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또 다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보다 더 인간적인 일들로 우리가 충분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오히려 네. 내가 살았던 세대보다도 AI 시대에 살 수 있다면 다시 젊은이로 AI가 네.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스님 모시고 귀한 지혜로운 말씀 듣다 보니까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희 그 AI 불고리즘은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이제 불자님들께 AI 기술을 좀 더 친숙하고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스님,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덕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AI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더 기쁘게 해줄 거니까 우리는 AI로 인해 가지고 네.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리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고요한 어떤 우리의 신앙은 또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그 독보적인 이 우리의 인간만의 어떤 그 삶이니까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I 때문에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삶을 이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AI 초대석 스님도 알고 싶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조계종 문화부장 소임을 맡고 계신 성원 스님 모시고 올해 연등회 행사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로봇 스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신 기술인 AI와 가장 오래된 지혜, 불교가 함께 그려가는 멋진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와 AI의 아름다운 협업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장 성원 스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